책은 기버 1, 마음편이고요. 그 파란 색깔은 실전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전편을 읽고 있고, 제가 기버 1에서 기버 1을 독서 미팅 진행자로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번 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더 읽게 되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PPT를 만들어 봤고, 네, 이거 더 고기버의 부제는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책 뒷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흰 색깔 글자가 진짜 제일 많이 와닿는데, 또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정말 와닿아서 같이 공유하고자 넣어봤습니다. 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조는 3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이제 상사인 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는 꿈이 있고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라고 이제 거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스의 소개로 핀다 회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핀다 회장은 저희가 이제 성공책으로 많이 봤던 그 밥 프록터가 실제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부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조금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주게라는 거였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의 비결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웃고 만대 사람들이. 사람들은 대부분 벽난로에게 열기를 주면 장작을 던져주마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이자를 주면 계좌를 만들겠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생각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에 두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백미러를 보면서 시속 12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또 백미러를 보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느낌인 거죠. 근데 성공한 사람은 나누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성공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집중하면 얻을 수 있고, 불행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도 진실이다. 불행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갈등을 찾으면 갈등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독창성, 배려와 선량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결국 세상은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하게 되어 있고, 나눔과 배꼽이 성공 법칙이다라고 해서 이 책의 문장 하나로 표현하는 게 다예요. 나눔과 배품,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뒤에 보면 5가지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5가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5명의 인물을 만났는데, 첫 번째로 가치의 법칙, 어네스토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핫도그 가게부터 술에 핫도그 가격대 시작해서 레스토랑 몇 채, 그리고 건물 몇 채를 가진 분인데, 돈이 되는가라는 질문은 나쁜 게 아니지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이제 조가 이분에게 돈이 되는지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고,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만족시키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보상의 법칙이라고 니콜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니콜이라는 여자는 가장 성공한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를 경영하고 있고, 아이들의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의 창조성과 지적 호기심을 끌어내는 게임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성공 가능성, 즉 미래에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두 번째 법칙은 얼마만큼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정확히 비례한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나 위대할 수 있다. 누구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두 번째 법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쌤은 보험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서 국제 자선 단체들을 대표한 큰 자선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인맥은 자네의 성공을 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쏟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네에게서 무언가 사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자네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세적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자 상대방의 이익이 뭔지 살피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것 그리고 100% 승리를 거두는 유일한 전략은 10% 100%를 주는 것. 못하네요. 100%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번째 법칙은 진실성의 법칙. 데브라 데븐 포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주거 및 상업 부동산, 중개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시 최고의 큰 부동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중개업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진실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방법, 돌보는 방법,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분도 세일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이제 법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데 결국은 친구가 되는 방법, 돌보는 방법,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진실함을 전달했을 때 성공을 한다고 해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리고 또 당신 자신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가운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고 하고 나머지 90%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라고 그것이 바로 진실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법칙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법칙, 수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본인 당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기만 하고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면 빠져나가는 파도를 보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한 카누트 왕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이완한 뒤 수축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준 다음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성공을 얻는 비결은 성공을 성취하는 비결은 또 주고 또 주는 것 그리고 얻는 것의 비결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의 비결은 기꺼이 받는 것 모든 주는 행위는 동시에 받는 행위가 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5가지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조에 대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형식의 책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진짜 지금 한 4번째 읽으면서도 계속 보면 볼수록 설레이고 또 우리 초기 사업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편이라고 해서 어떻게 또 하면 되는지에 대한 실전 방법에 대해서 또 책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기대가 되고 또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서 또 열심히 사업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책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